푸른밤 종현입니다. 어떤 작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일에 대한 열정, 가까이 있는 사람의 소중함, 내가 좋아했던 내 모습, 이런 것들은 잃어버린지도 잘 모를 때가 많다. 하지만 휴대폰, 지갑, 애인,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은 잃어버리면 바로 발견하게 된다. 이 주장에 제가 정면으로 하나 반박하자면요. 눈에 보이는 건 아니지만 잃어버리면 바로 알아채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내가 원하던 주말을 내 게으름 때문에 혹은 누군가 때문에 회방을 받았을 텐데요. 딱히 티나게 뭔가를 잃어버린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기분 안 좋은 분들 많으시죠? 잃어버린 주말을 가장 많이 후회하게 하는 지금 이 시간, 안타까워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합니다. 3월 2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3월 2일 일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요, MIMP의 Say You Love Me였습니다. 정혜인님 신청곡이에요. 네, 오프닝에 휴일을 잃어버린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는데, 사실 저는 주말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지가 않아가지고요, 빨간 날에 쉰다 이런 기분을 정확히 잘 몰라서 그런 상실감을 100분 이해할 수는 없지만, 얘기를 듣다 보면 정말로 억울해하더라고요. 제 친구들이나 뭐 이렇게 휴일날 일을 하는 경우를 듣다 보면 너무 분노를 하는 거야. 진짜 불같이. 그래서 그 정도로 중요하구나. 저에게로 따지자면 스케줄이 없던 날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서 스케줄을 급하게 하는 그런 기분일 것 같아요. 애들이 분노하는 걸 보니까 그 정도더라고요. 네, 푸른밤 심야포차, 오늘 가수 박지윤 씨와 함께 할 겁니다. 저 되게 좋아하거든요. 박지윤 씨 음악 너무 좋아해서 꼭 한번 만나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또 만나네요. 만나서 자세한 얘기 나눠볼 테니까 많이 찾아주시고요. 3부에는 90s but goodies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억에 젖어드는 90년대 팝 가요들 많이 들려드릴게요. 푸른밤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사연과 신청곡欄에 신청곡 많이 남겨주시고요.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무료인 미니 어플 카톡 메신저도 많이 참여해주세요. 그럼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종현입니다. 기타를 치며 노래를 읊조리던 이분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이것이 바로 윤종신의 힘이다. 윤종신 사장님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고 쉴 새 없이 손가락으로 하늘을 찌르며 댄스 본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는 분입니다. 푸른밤 심야포차, 최장수 여자 솔로 가수의 계보를 잇고 있는
박지윤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윤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야, 네. 안녕하세요. 와, 감사합니다. 예, 방송에서 그래도 네. 요새 또 발라드 부르고 있어서 네네네. 많이 마주쳤는데 이렇게 또 방송국에서 뵀었죠. 네. 제가 CD 드리러 찾아가고요. 막 네. 그래서 아유, 설레는 마음으로 찾아갔었는데 어떠세요? 반갑습니다. 소개 멘트 어떠세요? 네, 윤종신 네. 사장님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고 이런 네, 동의하세요? 또, 네, 뭐 그렇습니다. 많은 도움을 얻고 또 근데 있습니다. 제가 느낀 건데 사실 제가 박지윤 씨의 되게 오랜 팬이에요. 아니 그런가요? 정말로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부터 너무너무 좋아해서 음악도 많이 듣고 했었는데 영광입니다. 네. 네, 이번에 이렇게 새로운 색깔의 음악으로 나오시는 네. 게 되게 독특하고 네. 저는 팬으로서 너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아유, 고맙습니다. 윤종신 사장님이 또 많은 걸 생각을 하셨구나. 네. 사장님으로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사장님, 종신 오빠랑, 윤종신 씨. 네, 종신 오빠랑, 이제, 저도 뭐, 작년에, 네. 이제 또 미스틱 89와 함께 하면서, 좀 더 가까워지면서, 많은 음악적인, 그런, 교류가 네, 있었군요. 새로운 것들을 이제 만들어가고 있어요. 네. 또 이번에 새로운 앨범이 나오셨잖아요. 네, 이너스페이스 앨범이 이제 1년의 프로젝트 중에 두 번째 앨범 네. 싱글이 이너스페이스가 나왔어요. 네. 네. 미스터리가 첫 번째 네, 미스터리가 타이틀 시작이었고 지난, 첫 번째 시작이었고 두 번째가 이너스페이스라는 앨범에 이제 네. 빕과 나의 뇌구조 제목 두 둘 다 곡이 너무 들어있어요. 독특해요. 네. 빕 그리고 나의 뇌구조. 네. 이거 좀 제목이 되게 독특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네. 이게 공동 작사하셨잖아요. 네네. 타이틀곡 빕. 이 컨셉이 되게 독특해요. 네, 되게 재밌게 좀 나왔어요. 네. 종신 오빠랑 저랑 가사를 같이 썼는데 빕은 이게 뭐 경적 알람의 네네. 단어인데 처음에 가사를 쓰기 전에 그러니까 데모가 이제 포스티노분 곡인데 네네. 정말 그냥 목소리가 없는 데모 버전의 파일이 네네. 그냥 아무 뜻 없는 삐입으로 왔었어요. 아. 그래서 처음에 저희끼리 이제 회의를 할 때 막 이 노래를 듣다가 뭐 삐입 이거 뭐야 무슨 뜻이야 막 그랬는데 뭐야 뭐 비프야 뭐 고기야 뭐 VIP야 뭐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다가 그냥 종신 오빠도 왜 이렇게 뭔가 작업하시는 분들이 아무 뜻 없이 그냥 딱 붙여진 이름이 되게 신선할 때가 많다 뭐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빕 괜찮은데 이게 무슨 뜻인지 하다가 이제 알아보니까 그냥 되게 재밌는 소재가 될 것 같아서 그냥 제목을 아예 딱 빕으로 정해놓고 가사를 썼어요. 이 빕이라는 게 뭔가 저는 삐삐를 맨 처음에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이게 뭔가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네. 알람이 왔다. 네, 내 마음속에 그렇게 좀 저희가 바꿔서 가사를 썼죠. 그래서 1절에는 마음에 드는 남자를 딱 만났을 때 뭔가 내 마음에 울리는 그 센서의 알람과 2절은 이제 내 남자친구가 바람피는 어떤 여자의 직감과 그러면서 이제 실제 이제 그 방송에서 쓰지 못하는 그 음처리를 삐 이렇게 처리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것도 이제 빕으로 그 단어를 쓰더라고요, 실제로. 네. 그래서 이제 내 남자를 뺏어간 여자에게 거침없이 이제 약간 욕을 해주는 뭐 약간 그런 좀 재밌게 가사를 좀 썼죠. 실제 그래서 뭐 그런 뭐 빕, 그런 나쁜 빕 이제 이런 가사 내용이 있어요. 맞아요. 예. 되게 저는요 이 가사가 되게 독특했던 게 요즘에 나오는 음악들의 가사는 대부분 처음부터 끝까지 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노래는 시작했을 때 만남을 얘기하고 2절에 시작했을 때 또 이제 뭔가 좌충우돌이 있는 기승전결을 그리는 것 같아서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독특했습니다. 재밌게 좀 그러니까 나온 것 같아요. 그 멜로디도 그렇고 좀 반복적인 구절이 많은데 가사도 좀 그렇게 잘 맞춰서 맞아요. 약간 반복적인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거는 이제 종신 오빠가 참 저도 이렇게 같이 하면서 오빠가 참 재치가 진짜 넘치세요. 그러니까
이 단어의 선택이나 그런 것들을 참 잘 이렇게 초이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예, 실제 뭐 빕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통 우리가 말로 안 쓰는 뭐 크크크크 뭐 우우우 이런 것들을 이제 보통 이렇게 인터넷 용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또 이 음절에 넣어서 되게 재밌게 가사를 좀 붙여봤어요. 네. 반복적인 거. 네. 그리고 저는 사실 춤을 추셨잖아요. 오랜만에. 네. 그런 모습이 되게 신선했거든요. 근데 네. 한동안 힘들어요. 댄스 음악을 거의 안 하셨잖아요. 네. 오랜만에 또 네. 춤을 추시고 안무 연습 영상까지 막 공개를 하셨었는데 네. 기분이 어떠셨는지. 어색하진 않으세요? 춤은 항상 어색해요. 항상 힘들고 네. 저에겐 늘 뭔가 시험 숙제 같은 그런 분야예요. 그러니까 춤이라는 거에 대한 늘 부담감을 안고 있어서 참. 너무 잘 추시고 그리고 아니에요, 정말. 추시면서 되게 좀 즐기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스스로 정말 이걸 내가 정말 즐기면서 해야지 뭔가 이렇게 주문을 외우면서 열심히 연습을 했죠. 예전보다는 더 밝은 에너지가 많은 것 같아요. 그쵸. 많이 밝아졌죠. 많이 밝아져서 또 밝은 음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미스터리 때부터 좀 밝은 음악을 좀 이제 해보자. 한동안 정말 어둠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좀 밝아질 필요도 있다. 그리고 종신 오빠도 저한테 그걸 좀 적극 추천했어요. 너 좀 굴에서 나와라. 좀 밝은 음악을 좀 해줘야 될 때가 됐다. 그래서 또 댄스 음악이나 또 그런 부분을 약간, 많이 보여주셨구나. 그래서 이제 최근 또 종신 오빠를 만나서 이제 2개 이제 싱글을 밝게 의도했죠.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쯤에서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빕이란 노래. 네. 박지윤의 빕 듣겠습니다. 박지윤의 빕 듣고 왔습니다. 신나네요. 네, 신납니다. 저는 그 부분이 제일 좋습니다. 2절에서 이제 후렴구가 나오기 전에 왓이 30번 나올 때. 네. 이게 원래 더 길었다고. 네. 더 많이 길었었는데 저희가 자제시켰어요. 작곡가 오빠. 이 부분에 그냥 뭔가 흥이 돋으면요. 이 부분을 들으면서 막 응원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와 하면서 점점 소리가 점점 커지는. 네. 이제 푸른밤 심야포차만의 공신 질문으로 이제 들어갈 거예요. 어떤 분이 오셔도 이 질문엔 대답을 해주셔야 되고요. 짧게 바로바로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술 좋아하세요? 뭐 가끔. 주량은 어떻게 되시죠? 맥주 1잔, 뭐 와인 뭐 2잔. 되게 못 드시네요. 술 마실 때 이 안주 꼭 있어야 된다. 물과 견과류, 땅콩. 가벼운 술버릇 있으세요? 졸려요. 그렇군요. 되게 얘기를 나눠보니까 좀 술을 많이 즐기시는 않은 편인 것 같아요. 즐기진 않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잘 못해야 하는데요. 그렇다고 그러니까 한 모금만 마셔도 온몸이 빨개지는, 하얀 동작까지 빨개지는 타입인데. 저랑 똑같으세요. 그냥 그렇다고 해서 막 취하는 건 아닌데. 그냥 몸에 열기가 이렇게. 몸에 너무 열이 나고 좀 힘들죠. 전 손톱하고 발톱까지 빨개져요. 진짜 빨개지는구나. 근데 뭐 그래도 나름 저는 좀 즐기는 편이기도 하고요. 술자리는 좋아해서 좀 자주 갖는 편인데, 그러면은 좀 함께 술자리를 갖는 분들은 누구세요? 동료분들이신가? 사실 연예계 친구가 없어서. 그러면 음주 가무라고 그냥 정말 친한 친구 아니면 저는 이제 언니랑 굉장히 친해서. 친언니군요. 그렇군요. 아니면 정말 그냥 피곤할 때는 집에 혼자 있을 때 그냥 혼자서도 한 잔 마시고 자고. 다들 피곤한데 잠이 안 올 때 좀 맥주를 다들 찾는 것 같은데, 뭐 맥주랑 와인 드신다고 하신 것 같은데, 그런 좀 약하면서 부드러운 걸 좋아하시나 봐요. 그렇구나. 와인을 좋아하기는 해요. 그냥 가볍게. 맥주는 또 배부르더라고요. 그래도 맞아요. 시원하게 딱
뭔가 갈증 날 때는 또 밤에 좋은 것 같아요. 아, 근데 운동 정말 좋아하시니까 또 맥주를 네. 피하는 그런 것도 좀 있으시겠어요. 운동 정말 많이 하신 것 같던데요? 최근에 무대 많이 보고 했죠. 막 작년부터. 네, 복근이 복근이요. 복근이 장난이 아니세요. 저 진짜 운동을 싫어했어요. 네. 근데 30이 넘고 뭔가 다시 활동을 내가 시작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때 체력을 쌓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되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우연찮게 사실 이제 회사 미스틱 들어와서 네. 회사 식구들 다 같이 다니는 무슨 헬스장이 있어서 거기서 해준다 그래서 그냥 끊었는데 이게 그냥 하다 매일매일 보니까 뭔가 이렇게 저도 하나의 루틴이 생기면 되게 꾸준히 그냥 되게 성실하게 하는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또 미스터리 때 우연찮게 또 그런 옷을 입게 돼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잠깐만요. 잠시만요. 그게 아니고요. 그냥 네. 곡이랑 또 그런 되게 고급스러운 의상 드레스와 잘 어울렸다는 거죠. PD님 너무 크게 웃으셨습니다. 그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건강해지더라고요, 확실히. 그래서 이게 운동이 정말 필요하구나 해서 지금은 이게 운동하니까 스트레스가 풀려요. 그렇구나. 그래서 운동하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술버릇이란 게 있는데 있으세요? 좀 많이 안 드셔서 그 정도까지 안 취해보셨나 싶기도 한데. 취해본 적이 있죠. 한참 좀 어렸을 때, 네네. 20대 초중반 때 한참 그렇게 먹을 때가 있었는데 네. 근데 저는 굉장히 정신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술은 잘 못하는데 많이 마셔서 진짜 취한 적 있었는데 뭐 술버릇은 없나 봐요. 아, 그래요? 그냥 되게 그대로고 그냥 힘든 되게 나만 힘들고 되게 졸려서 빨리 집에 가야 되는 집에 가는 귀소 본능이 집에 발동하는. 가고 싶은. 그래서 지금은 그러니까 이제 좀 마시면 약간 피곤해지면서 네네. 이렇게 눈이 약간 감겨서 이제 주변에서 너 또 졸립냐 그러면서 들어가라. 빨리 집에 가고 싶은. 그래서 이제는 집에서 마시는 게 편한 약간 이런 상태가 된 거죠. 뭔가 충격적인 술버릇 아니면 술 먹고서 나 이런 실수해봤다. 뭐 하나만 공개해 주신다면. 저는요. 제가 먼저 공개를 해 주실 것 같아서요. 저는요. 술 먹고 눈 떴는데 친구 집이어가지고요. 진짜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저는 집에서 무조건 자거든요. 무조건. 그러니까 아무리 취해도. 난 집에 들어왔었는데 내 마지막 기억은 내 침대에서 잔 게 기억이 나는데 눈 뜨니까 내 친구 집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필름 끊겨서 다시 나가서 또 친구들하고 나갔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그래서 그때부터 술을 좀 많이 끊었어요. 많이 줄였어요. 그래요. 한번 그렇게 무서울 때가 있나 봐요. 그래서 박지윤 씨는? 나는 실수 그냥 뭐 정말 뭐 집 앞에 복도에서 그냥 오바이트 한 거? 뭐 이런 거? 그 정도는 뭐. 근데 꼭 신기한 거는 다음 날 아침에 씻은 게 기억이 안 난 적은 있어요. 근데 기억이 안 나는데 무조건 씻고 자는. 그런 그거 있다. 있어요. 네. 저도 약간 씻는 거에 그게 있나 봐요. 그러니까 다음 날 아침에 딱 깨서 잠깐만 내가 씻었나? 약간 그랬는데 약간 거슬러 가보면은 이렇게 기억은 나는데 어쨌든 이렇게 기억이 잘 안 난 상태에서도 항상 씻는 그게 있나 봐요. 네, 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좀 편해진 것 같은데요. 이제 술 얘기 말고요. 속내가 드러나는 질문을 몇 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좀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제가 사실 듣기로는요. 예전에 성인식이라는 음악이 되게 히트를 하면서 많은 분들의 뭔가 관심이 좀 섹시 아이콘으로 이렇게 잡히는 것 때문에 조금 힘들어야 하셨다, 아니면 좀 어색해하셨다. 좀 그런 때가 있었죠. 이런 얘기를 들어서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렸을 때였는데 그때는 이제 뭔가 굉장히 만들어진 이미지였잖아요. 근데 워낙 사실 지금 돌이켜보면 성인식이 너무 히트했어서 사람들한테 관심이 갔어서 그러니까 뭔가 그 섹시한 이미지가 뭔가 박지훈의 실제 삶도 이럴 것이다라고 해서 막 그때 좀 그런 얘기들이 되게 많이 있어서 저희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나를 사실은 그렇지도 않았는데 모든 네. 사람들이 나를 마치 그렇게 바라보는 것 같았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상한 뭐 루머도 있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약간 이제 저는 나쁜 부분을 굉장히 크게 봤던 거죠. 그 마치 세상 사람들이 나를 다 그렇게 비난하는 것 같고 뭐 약간 그런 게 좀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뭐 섹시한 이미지를 되게 부정하고 싶었던 때도 있었고 그랬는데 지금은 좋아요. 사실 여자한테 섹시한 이미지는 참 좋은 좋죠. 거죠. 근데 예, 잘 활용을 해야죠. 네. 근데 상당히 좋아하는 그리고 네. 박지윤 씨가 뭐 이렇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싶은 음악은 인디 음악, 어쿠스틱한 그런 사운드를 갖고 있는. 저는 좀 라한 사운드를 네네. 좋아해요. 기계적인 음악보다는. 네. 그러면요, 네. 성인식이나 이런 음악들을 네. 좀 어쿠스틱하게 해서 공연을 해보신 적은 있으세요? 제 실제 7, 8집 개인 공연 때 네. 성인식도 그렇고 다 했었어요. 아, 정말요? 이것도 되게 독특할 것 같은데요? 나름 되게 편곡을 그때 잘해가지고 네네. 되게 좋았었어요. 네. 그럼 되게 어쿠스틱하게 그냥 어떤 느낌이었어요? 뭐 그냥 정말 밴드 사운드로 그때 저는 그래서 막 그때 이거 너무 아깝다 공연에서만 하기 막 앨범 만들어 보고 싶다 막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는데 한번 하고 싶어요 진짜. 제가 1, 2, 3집이 지금 음원 서비스가 전혀 안 돼요. 그렇구나. 그 무슨 판권 때문에 그런지 뭐 전혀 들을 수가 없어서 많은 팬분들이 되게 아쉬워하시겠어요. 뭐 듣고 싶다는 얘기들을 종종 하세요. 그래서 저도 좀 아쉬워서 그런 지난 곡들을 좀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선별해가지고 좀 편곡을 다시 해서 뭐 되게 좋은 계획인 것 같아요. 박지윤 씨의 뭔가 박지윤 씨가 좋아하는 음악 그리고 추구하는 음악 색깔도 더 볼 수 있고 이전에 했던 음악들을 재해석해서 정말 박지윤 씨의 색깔로 내는 거니까 지금 사실 인디 음악 냈었던 앨범 그 앨범은 정말 박지윤 씨가 하고 싶었던 음악들로 똘똘 뭉친 거잖아요. 네, 그렇죠. 정말 행복하셨겠어요. 그때 앨범 하면서 사실 제일 행복했었던 것 같아요. 활동은 많이 안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뭐 공연 위주로 많이 하고 라이브 공연 위주로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그러니까 지금 돌아보면 그러니까 뭐 물론 지금도 뭐 열심히 하고 또 재밌게 하고는 있지만 뭔가 내가 음악을 만들어서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그때는 그 재미가 정말 있죠. 진짜 CD 공장 가서 제가 CD 받아와서 막 날르고 막 그랬거든요. 제 차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참여를 하셨군요. 그러니까 그 뭔가 더 이렇게 소중하고 그 음악들 안에 담긴 정말 그냥 나 박지훈 같았던 그런 음악이니까 정말 내 자식 같은 막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행복했었어요. 네. 사실 인디 음악 중에 저는 그 두 번째 앨범에 그걸 되게 좋아해요. 나무가 되는 꿈이랑요. 그땐 그리고 사랑하지 않아. 이 노래도 너무 좋아해요. 가사가 너무 좋아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뭔가 시크하고 좀 외롭고 이런 가사들로 음악을 꾸리시는 게 저는 되게 새롭긴 했거든요. 사실 모든 사람들이 가수들이 행복한 노래를 많이 부르잖아요. 아니면 되게 슬픈. 근데 그 가사들은 되게 현실적인 느낌이 있었어서 저 너무 한번 여쭤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일단 너무 고마워요. 그럼 많이 아는 사람도 많지도 않고 그래서 근데 항상 그 7, 8집 음악을 좋다고 해주시는 분들한테 되게 저는 항상 감사해요. 근데 제가 한 7년, 8년 공백이 있었는데 그때 정말 어떻게 보면 저는 뭐 저의 좀 성장통을 겪었던 저의 자아를 찾는 시간이었어요. 그 10대 때 일찍 데뷔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남들 학교 다닐 때 저는 이제 일을 했다면 20대 때 뭔가 사춘기를 겪은 그래서 뭐 사랑도 해보고 뭐 이별도 해보고 내가 뭐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내가 뭐를 싫어하는 사람인지 막 그런 시간들을 겪으면서 그냥 그때 그런 아픔들과 그런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 내가 겪었던 것들을 같이 되게 공유하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앨범들인 거군요. 사진을 먼저 시작을 사실 했는데 제가 그래서 사진 에세이 내면서
좀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가사에 더 많이 좀 이렇게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사진을 하면서도. 사진도 네. 많은 도움이 됐었군요. 네, 네. 음악을 하는데. 네. 그러면은 그렇죠. 이 음악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네. 어떤 노래 듣고 싶으세요? 제 8집에 있는 나무가 되는 꿈 들어볼게요. 이 노래 너무 좋습니다. 네. 박지윤의 나무가 되는 꿈 듣고 올게요. 푸른밤 종현입니다. 광고 듣고 왔고요. 그 전에 들으신 노래는 박지윤의 나무가 되는 꿈이었습니다. 감성적입니다. 네. 이 편곡도 너무 좋고, 네. 이 안에서 좀 박지윤 씨의 새로운 색깔을 많이 찾아볼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또 이번에 새롭게 또 댄스곡으로 돌아오셨어요. 네. 소속사로 옮기면서 좀 그런 부분이 많이 생긴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네. 뭔가 이런 음악을 하고 싶어서 미스틱89로 가신 건지 아니면은 이런 음악을 하고 싶어서 왔다기보다요. 네. 사실 이제 7, 8집을 하면서 혼자 2개를 하고 나니까 여러 가지 이제 좀 이제 프로듀서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 다음 앨범에 대해서 이제 그렇죠. 고민을 했을 때 계속 뭔가 혼자 하면 좀 이렇게 너무 내 것만 보게 되지 않을까 약간 그런 염려도 들었고요. 뭐 음악적으로도 그렇고 뭐 또 회사적인 부분들도 있었어요. 너무 혼자 하니까 이게 좀 감당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많은 부분을 신경 써야 되다 보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뭐 공장 가서 네. CD까지 가져오셨다고.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이제 홍보하는 부분도 이제 제일 아쉬웠던 게 7, 8집 때 정말 음악이 좋다라는 얘기를 주변에서 많이 들었는데 홍보가 너무 안 되다 보니까 그만큼 또 많은 사람들한테 들려줄 기회가 없는 그런 부분들. 예, 그래서 회사가 또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막연히 어디를 들어가야 되나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면 네. 뭐 이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음악적인 음악을 하되 또 대중적인 걸 같이 또 이렇게 같이 가져가줄 같이 가져갈 만한 회사가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쵸, 근데 그런 부분들. 그 타이밍에 종신 오빠가 정말 딱 그 타이밍에 연락이 왔어요. 네. 그때 미스틱 89 오픈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박진이란 가수를 좀 같이 좀 이렇게 프로듀싱을 좀 해보고 싶다. 그렇게 제안이 와서 네. 종신 오빠랑 그래도 정말 좀 새로운 또 음악들을 같이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 제가 보기에는요, 예. 두 분에게 서로에게 좀 신의 한 수가 아니었나 싶어요. 네. 되게 뭔가 사실 근데 박지윤 씨가 고등학교 때 네. 데뷔를 하셨잖아요. 네네. 그때와는 지금이 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네. 좀 라디오 분위기는 어때요? 라디오가 오면은 네. 그래도 좀 이렇게 친근한 게 방송이나 뭐 앨범을 만드는 뭐 방식이라든지 이렇게 릴리즈하는 뭐 시기나 여러 가지 네네. 모든 게 다 바뀌었는데 라디오만큼은 비슷해요? 안 바뀐 것 같아요. 비슷해요. 네. 그때나 뭐 지금이나 물론 지금 뭐 더 기계적인 부분들 훨씬 좋아졌죠. 그땐 정말 이렇게 릴로 돌릴 때여서 막 이렇게 이렇게 지금은 뭐 녹음할 때는 이렇게 네. 음악 같은 건 좀 이렇게 스킵해서 빨리 넘어갈 수도 있고 막 이렇게 맞추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통으로 이제 2시간을 테이프로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음악도 다 들어야 되고 막 뭐 그런 거 있었는데 뭔가 더 빨라지긴 했죠. 근데 라디오 오면 편안한 게 네. 그냥 옛날 그 느낌 그대로 아날로그적인 감성이 아직 있는 것 같아서 좋아요. 그리고 실제 제 팬분들도 제가 라디오 오면은 되게 편안한 게 느껴지나 봐요. 그러니까 말도 많아지고 네네네. 좀 수다쟁이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라디오가 좀 좋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아주 편하시니까요. 편하게 대답해 주실 네.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아, 네. 편하게 뭔가요? 그리고 빠르게 네. 예 아니오로 예. 대답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네, 첫 번째 질문이에요. 후배 여가수들 때문에 네. 솔직히 외모에 신경 더 쓴다. 예. 두 번째 질문. 음원 차트 순위 일주일에 3번은 확인한다. 아니요. 세 번째 질문. 연기를 했던 그 시간들을 생각하면 솔직히 창피하다. 아니요. 네 번째 질문.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의 이미지 사실은 포장된 거다.
네. 마지막 질문. 시간을 거슬러 다시 돌아가고 싶은 순간 혹은 나이가 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럼 첫 번째부터 네.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 네. 뭐 여자라면 당연하죠. 후배 여가수들 때문에 외모에 신경을 더 쓴다. 네. 항상 외모에 신경을 이제 쓰게 되죠, 이제. 세 번째 질문에 네. 연기를 했던 그 시간들 생각하면 네. 창피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안 창피한데? 네. 뭐 비천무 때 주진모 씨랑 하셨고 네. 예쁜 남자 땐 그럼 장근석 씨와 연기하신 거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촬영하실 땐? 저는 연기는 안 해봐서 사실. 네. 그러니까 가수로 많이 기억이 돼서 네. 연기는 늘 많이, 그러니까 연기로 데뷔를 했었고 네. 늘 했던 장르긴 한데 아직도 연기는 참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것 같고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렇구나. 근데 저는 조금 그런 생각이 있어요. 내가 찍은 뮤직비디오나 이런 거에서 내가 연기를 하는 걸 제가 보면 되게 창피하더라고요. 근데 또 연기자는 다른가요? 연기자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이제 창피한 것보다는 이제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이 됐는지 이제 모니터를 하게 되니까 이제 뭐 고쳐야 되는 부분, 이거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뭐 우리가 뭐 노래하고 나서 무대를 모니터하듯이 이제 모니터를 하는 거죠. 뭐 좀 이렇게 좀 더 뭔가 보완해야 될 점을 보완해야 될 점이 더 보이고. 그렇군요. 그러면 네 번째 질문이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의 이미지 사실은 포장된 거다. 네, 이 대답에 예라고 하셨습니다. 네, 뭐 어떤 부분은 많이 포장됐겠죠. 네. 사람들이 생각한 나의 이미지가 이제 뭔가 그런 음악적인 부분이라고 생각 안 했고 그냥 사람으로 있잖아요. 뭐 생긴 게 되게 고양이상이어서 되게 막 깍쟁이 같을 것 같다. 그런 것들이요. 뭐 그런 거? 그런 부분들. 그런 걸 외모들. 생각했죠. 그런 외모나 뭐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뭐 예를 들어 섹시 아이콘 뭐 박지훈 이렇게 해서 뭐 되게 섹시할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포장된 거다라는 얘기를 나눠보니까요. 그런 것들보다는 되게 좀 털털하신 것 같아요. 성격이. 털털하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이었죠. 시간을 거슬러 다시 돌아가고 싶은 순간 나이가 있다. 네, 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언제세요? 저는 사실 지금이 제일 좋아요. 나이가 먹는 거에 대해서 저는 시간을 그러니까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싶거나 그런 건 아닌데 여기서 그냥 돌아가고 싶은 순간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니까 한 번은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곳이 있는데 두 곳. 중학생 때 학창 시절 때 그냥 한번 다시 살고 싶진 않아요. 다시 돌아가 살고 싶진 않은데. 맞아요. 그냥 다시 뭐 하루 정도? 그 순간에 몇 시간? 한 번 더 싶다. 느껴보고 싶은 거? 왜냐면 학교 다녔을 때 그냥 학창 시절을 좀 학창 시절을 고등학교 때 데뷔를 하셨으니까. 그리고 또 한 군데는 20대 초반에 막 정말 사랑했을 때. 절실하게 사랑을 하고 있을 때. 20대 사랑했던 그 순간이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사랑하고 있진 않지만 일단 뭐 연애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뭔가 지금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과연 내가 20대 초반에 그 열정만큼 똑같이 할 수 있을까? 약간 그런 생각은 들어요. 사람들이 다들 얘기할 때 뭔가 첫사랑이 가장 뭔가 뜨겁고 뭣도 모르고 그냥 사랑할 때 뭣도 모르니까 사실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하거든요. 뭔가 어려서 재지 않고 사랑할 때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군요. 뭔가 박지훈 씨의 뇌 속에 들어갔다 나온 기분이에요. 한 곡을 더 들어볼까요? 네. 어떤 곡을 들어볼까요? 나의 뇌구조. 네, 박지훈의 나의 뇌구조 듣고 오겠습니다. 박지윤의 나의 뇌구조 듣고 오셨습니다. 야, 이 노래도 이번 앨범에 수록된 곡이죠? 네, 이번 앨범에. 비비랑은 또
좀 다른 좀 통통 튀는 매력이 네. 있는 곡인 것 같아요. 네. 귀여운 매력이 있어요, 이 곡에도. 네, 저는 뭐 가사가 재밌게 네네. 좀 마음에 들게 나와서 그리고 뮤직비디오도 또 실제 제 소품으로 이제 촬영이 됐거든요. 그래서 좀 의미 있는 곡이 됐어요, 저는. 작업하시면서 이 곡은 어떠셨어요? 되게 좀 저는 사실 이 곡을 더 좋아했어요. 그래서 작업을 시작했을 때는요? 네, 작업을 시작했을 때 워낙 제 취향이 비주류라 네네네. 그냥 그래서 가사도 저는 이제 뭐 아무래도 이 가사가 좀 저의 뭐 박지은의 솔직한 얘기를 뭐 좀 표현하는 뭐 그래서 이제 뭐 박지은의 내구조 뭐 이런 나의 내구조라는 그렇구나. 가사 제목이 됐는데 네. 재밌어요. 이 노래도 너무 그러니까 앨범 안에 수록되어 있는 두 곡이요. 각자 갖고 있는 매력이 너무 독특해서 앨범이 또 너무 꽉 찬 것 같습니다. 네, 심야포차의 네 번째 주인공이에요. 박지은 씨. 아, 저요? 네 번째 오신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요. 네. 시간이 말이죠. 네. 벌써 흘러서 보내드릴 시간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마지막 질문을 드리려고 해요. 네. 이거 공식 질문이에요. 이제 오시는 분들에게 모두 그렇구나. 계속 드릴 겁니다. 이 질문을. 심야포차, 왠지 이 밤에. 네. 정말 포차가 가고 싶네요. 그죠? 아니, 너무 오랫동안 지금 정말 알코올 입에 하나도 안 돼서 술을 잘 못하는 활동 중이고 하시니까 활동 중이고 또 약간 최근에 감기도 걸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아프시면 안 돼요. 근데 포차가 많이 없어져서 그렇죠. 저 요즘에는 어렸을 때는 진짜로 포장마차 자주 갔었거든요. 아무튼 그렇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마지막 질문 뭔가요? 뭐냐면요. 언제까지 가수를 하실 것 같으세요?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저의 꿈이 정말 나이 들어서도 무대에서 공연장에서 노래하고 하고 싶은 거 그게 꿈이에요. 오래도록. 네. 언제가 될까요? 저는요. 박지훈 씨가요.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소극장에서 노래하는 걸 꼭 보고 싶어요. 아, 네. 저는 정말 소극장에서 공연하는 게 너무 좋아요. 가수를 그만한다고 하면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가수를 그만둔다면 글쎄 뭐 저는 사진이나 영상에 관한 일을 하고 싶은데 지금 언젠가 하고 싶어요. 네. 이제 보내드릴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아니요. 저도 너무 재밌었습니다. 다음에 또 나와주세요. 네, 또 불러주세요. 꼭.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박지은 씨 보내드리면서 2부 마무리하고요. 노래 한 곡 추천해주세요. 네, 주윤아 씨의 끝인사 추천할게요. 네, 주윤아 씨 제가 7, 8집 때 작업할 때 같이 공연도 같이 하고 제 노래 보드카 레인의 베이스 치시는 분이신데 제가 솔로 앨범 2개 다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최근에 몇 달 전에 나온 2집 앨범 끝인사 신보네요. 그럼 네, 그러면 추천드립니다. 네, 주은아의 끝인사 들으면서요. 박지훈 씨 보내드리고 저는 3부에 90s but goodies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잔인한 말들도 무심한 말들도 이제는 더 오늘과 내일의 애매함 그 경계선 사이 시작과 끝이 만난 시간 착각과 만남의 인사 안녕 또 다른 안녕 매일 하지 널 보면 넌 푸른 밤을 상상하네 널 보면 넌 푸른 밤을 상상하고 들어줄래 네 두기에 내가 속삭여줄게 마치 보석을 담은 듯 반짝
푸른밤. 노래 제목이나 가사는 정확하게 몰라도 들어보면 알죠? 내가 좋아했던 그 노래라는 걸. 90년대 사랑받은 노래들과 함께합니다. 90s but goodies. 분명 20년 전 노래인데 들어보면 어제 들었던 것처럼 생생한 90년대 노래들과 함께합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푸른밤 홈페이지 90s but goodies 게시판에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세요. 그럼 여러분의 사연 만나볼까요? 권아로님, 조성모의 To Heaven 기억나세요? 조성모 씨가 처음에 얼굴 없는 가수로 데뷔해서 대체 이 목소리의 주인공은 어떻게 생겼을까? 하고 많이 궁금했죠. 이때부터 뮤직비디오가 영화 뺨치게 멋졌잖아요 하셨습니다. 저는 사실요, 이 노래 맨 처음에 딱 듣고 이렇게 어린 왕자의 얼굴을 가지신 분일지 상상도 못했어요. 조성모 씨가 진짜, 야, 저는 사실 얼굴이 안 나오길래 일부러 되게 좀 목소리랑 안 어울리는 비주얼인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웬걸요? 메시랑도 너무 잘 어울리는 비주얼을 갖고 계셨고요. 한번 너무 듣고 싶다. 목소리가 또 미성이어서 아름다우셨는데. 남명자님, 다이어트 한다고 새벽마다 나가서 에어로빅을 배웠어요. 90년대엔 에어로빅이 유행이었거든요. 저에게 유연한 춤솜씨가 있었는지 그때 알았네요. 처음 에어로빅에 빠졌던 곡 라부시의 Be My Lover 듣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에어로빅, 와, 이거 다이어트에 진짜 도움된다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나도 나중에 한번 해볼까? 다이어트 할 때. 황혜리님, 스파이스 걸스의 워너비 신청합니다. 중학교 때 체육 시간에 조별로 에어로빅 안무 짜서 시험 쳤었는데요. 그때 이 노래로 1등 했었어요. 당시엔 히트 팝송 한 대 모아서 만든 앨범이 많았는데요. 그 테이프 늘어날 때까지 연습했던 기억이 납니다. 야, 학교에서도 이렇게 조별로 안무 짜서 막 발표하고 그랬군요. 저는 안무 짜서 하거나 그랬던 건 아니고요. 체육 시간에 했던 건 아니고 학교 축제 때 이렇게 좀 친구들하고 힙합 춤 춘다고 막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 힙합 춤이 좀 유행이었거든요. 기억이 나네요. 홍재선님, 자자의 버스 안에서 듣고 싶어요. 학교 다닐 때 버스 타고 다닌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노래 가사에 공감했을 거예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버스에 타는 남학생이나 여학생 한 번씩은 짝사랑하고 그러잖아요 하셨습니다. 저는 지하철 타고 등하교 했었는데요. 글쎄, 나는 막 이렇게 나 저 사람 좋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는데 되게 이거 로망인 것 같아요. 버스 안에서 그 노래죠. 가사 보면서 와, 되게 영화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러면요, 이 중에서 두 곡 들어보겠습니다. 황혜리님이 신청하신 스파이스 걸스의 워너비 먼저 듣고요. 홍재선님이 신청하셨죠. 자자의 버스 안에서 듣고 오겠습니다.
스파이스 걸스의 워너비, 그리고 자자의 버스 안에서 듣고 오셨습니다. 90s but goodies 계속 함께 할게요. 김숙현님, 2부의 내 눈을 가져가 듣고 싶어요. 이 노래를 노래방에서 템포 최고로 높여 부르면 락스러운 랩으로 재탄생되기도 합니다. 제가 한참 사춘기로 방황할 때 듣던 노래예요. 사춘기 때 그렇게 노래방을 갑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진짜 제일 많이 가는 것 같아. 그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갈 때 그때 제일 많이 갔었던 것 같습니다. 템포 높이고 부르면 진짜 신나는데. 김선주님, SES의 친구 틀어주세요. 이 노래를 들으면 풋풋했던 첫사랑이 생각나요. 그때 그 친구 생각에 혼자 편지도 쓰고 일기도 쓰고 러브장도 꾸미고 했는데 결국 그 친구가 이사를 가서 주지 못한 편지들을 들고 울었던 기억이 나네요 하셨습니다. 야, 이거 러브장 정말 오랜만에 듣는 단어네요. 그 펜팔장 이런 것도 있었는데 하루하루 이렇게 교환 일기도 하고요. 나 교환 일기 했었어요. 왜요? 왜 웃으세요? 작가님 웃으시네, PD님도 웃으시고. 이런 우정을 그리고 사랑을 나누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건전한 사랑을 나누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이게 다 추억입니다. 박미영님, 양파의 알고 싶어요 신청합니다. 양파씨가 애송이의 사랑으로 인기가 대단했었죠. 이 노래의 뮤직비디오가 양파씨가 해외에서 편안하게 지내는 모습이 담겨 있는데요. 어린 마음에 그게 너무 부러웠어요. 저도 해외 나가고 싶고 뮤직비디오를 엄청 봤던 기억이 나네요 하셨습니다. 아, 그랬군요. 뮤직비디오 전 못 봤는데 궁금한데요? 한번 봐야겠어요. 그럼 이 중에서 김숙현님이 듣고 싶어 하셨던 2부의 내 눈을 가져가 듣고요. 이어서 박미영님의 신청곡 양파가 부른 알고 싶어요 듣고 오겠습니다. 이브의 내 눈을 가져가 그리고 양파의 알고 싶어요 두 곡 이어 들었습니다. 90s but goodies 계속 이어갈게요. 정미화님, Fly to the Sky 빼먹지 마세요. 브라이언 씨의 감성과 환희 씨의 고음이 어우러져 정말 좋아했던 노래 Day by Day 신청합니다. 소녀의 감성을 자극하는 노래였어요. 이 노래 데뷔곡이죠? 저도 이 노래 듣고 와 대단하다, 이 노래 고음 장난 아니다 하고 연습했던 기억이 납니다. 황주혜님, 90년대 발라드계를 휘저었던 조규천 형제의 조트리오가 당시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잖아요. 세영재가 음악하는 것도 특이하고 실력도 좋으시고요. 전 조규천의 세라라는 곡을 푸른밤 식구들과 들어보고 싶네요. 애완동물한테 말하는 것 같으면서 연인한테 말하는 것 같은 이중적인 가사인데요. 멜로디도 신비로워요 하셨습니다. 그럼 노래 듣고 와서 여러분들 사연 더 만나보겠습니다. 정미화님이 신청하신 Fly to the Sky의 Day by Day, 그리고 황주혜님이 신청하신 조규천의 세라 듣고 오겠습니다.
Fly to the Sky의 Day by Day, 그리고 조규천의 세라 두 곡 이어 듣고 오셨습니다. 푸른밤 종현입니다. 오늘은 90s but goodies로 함께합니다. 김은찬님, 일명 돌고래 언니, 그러니까 돌고래처럼 곰이 매력적인 언니, 머라이어 캐리의 Always Be My Baby 신청합니다. 이 언니 늙지도 않나봐요. 부러워요 하셨습니다. 그러게요. 이 누나는 늙지도 않아요. 얼마 전에 저 사진 봤는데요. 이야, 여전히 몸매하며 미모하며 여전합니다. 강은영님, 제가 초등학교 때 대학생이었던 삼촌이 머라이어 캐리 내한 공연에 데려갔었거든요. 근데 삼촌한테 재미없다고 빨리 집에 가자고 울었던 기억이 나요. 영어를 알아들어야 말이죠. 머라이어 캐리 씨한테 미안해서 신청합니다. 히어로. 강은영님 왜 그러셨어요? 그게 인생에 몇 번 안 오는 그런 일생일대의 기회인데 잘 들으셨어야 했는데, 내한 공연이라는 건요 정말 흔치 않은 기회입니다, 여러분. 나도 나중에 아들 낳으면 꼭 데려갈 거예요, 내한하는 유명한 가수들은요. 정선미님, 부활의 Lonely Night 신청합니다. 아빠가 IMF 때 실직하시고 집에 계셨는데 그때 부활 테이프를 자주 들으셨어요. 이 노래가 나올 때마다 아빠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서 노래 따라 부르고 춤췄던 기억이 나요. 어린 나이에 뭘 한다고 말이죠. 그 당시에는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괜찮은 추억이네요 하셨습니다. 어린 나이에 뭘 한다고 말이죠 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렸으니까 아버지께도 웃음 드리기 위해서 그런 재롱도 부리고 그랬던 거 아닐까 싶습니다. 아유, 좋은 기억이죠. 아버지와 좋은 추억도 만들었던 노래이네요. Lonely Night. 이 곡들 중에서요, 김은찬님이 신청하신 노래 머라이어 캐리의 Always Be My Baby 먼저 듣고요. 이어서 메리님이 신청하신 Everything But The Girl의 Missing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Step off the train, I'm walking down your street again and past your door, but you don't live there anymore. It's years since you've been there. 머라이어 캐리의 Always Be My Baby, 그리고 Everything But The Girl의 Missing 듣고 왔습니다. 네, 이 Everything But The Girl은 이름부터 좀 특이하죠? 여자 말고 모든 것. 네, 이 팀은요 혼성 듀오 팀인데요, 영국 출신의 팀입니다. 뭐 노래 들으신 분들도 다들 느끼셨겠지만 음악이 되게 독특하죠? 모던 락과 일렉트로니카 댄스를 좀 섞은 듯한 묘한 분위기가 있고요. 94년도에 나온 노래인데도 지금 들어도 상당히 세련됐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좋은 노래 함께합니다. 90s but goodies 이어갈게요. 김재은님, G.O.D의 촛불 하나요. 저희 언니는 신화창조, 저는 펜지였거든요. 항상 잠잘 시간이면 오늘은 누구 노래를 들으며 잘 건지로 싸우다가 나중엔 평화협정으로 신화 테이프 한번, G.O.D 테이프 한번 이렇게 하루하루 틀면서 지냈어요 하셨습니다. 야, 이때는 왜 이렇게 막 자매가 팬클럽으로 싸우고 막 그랬던 기억이 많을까요? 저는 남매인데도 그런 기억이 있는 걸 보니까 저는 H.O.T였고요. 누나는 신화였어요. 그런 식으로 좀 그런 마찰이 있었는데 평화협정까지 나누시고 참 좋은 기억이네요. 네, 윤지혜님, G.O.D의 어머님께 듣고 싶어요. 사실 처음 들었을 때는 너무 어려서요.
어머니가 진짜 짜장면을 싫어하시는 줄 알고 왜 저 맛있는 짜장면을 싫어할까 이해 못했었죠 하셨습니다. 저는 이 G.O.D의 데뷔 무대를 생방송으로 봤던 기억이 있는데 저희 어머니랑 같이 보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우셨어요. 진짜로요. 그래서 저렇게 슬픈 노래인가? 어렸었기 때문에 좀 가사를 확실하게 이해를 못해서서 이렇게 슬픈 노래인가 했던 기억이 지금도 나네요. 정수아님, 김광석님의 이등병의 편지요. 저의 사촌 오빠가 이번 달에 입대라서요. 갑자기 듣고 싶어지네요 하셨습니다. 이 노래가 저는 세상에서 제일 슬프더라고요. 사랑, 이별 이런 얘기 말고 이 노래가 제일 슬픕니다. 네, 그럼 김재은님, 그리고 안수정님, 5631님, 9155님, 0607님, 6366님, 장민경님, 세실리아 은향님, 오웅비님, 와, 많이 신청하셨습니다. 양수산나님, 하얀눈님, 김주현님이 신청하신 노래죠. G.O.D의 촛불 하나 먼저 듣고요. 정수아님의 사촌 오빠를 위해 김광석의 이등병의 편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세상엔 우리들보다 가지지 못한 어려운 친구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을 그 친구들을 위해 이 노래를 부릅니다. 힘내라 얘들아.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기만 한지 누가 인생이 아름답다고 말한 건지 태어났을 때부터 삶이 내게 준 건 집 떠나와 열차 타고 훈련소로 가는 날 G.O.D의 촛불 하나, 그리고 김광석의 이등병의 편지 두 곡 이어듣고 오셨습니다. 야, 역시 G.O.D의 노래는 뭔가 간질간질한 나레이션, 이게 참 매력인 것 같습니다. 힘내라 얘들아. 들으면서 좀 추억에 젖었던 시간이었고요. 김광석의 노래도 역시 마지막에 꿈이야 할 때 저도 막 가슴이 벅차고 그런 감정을 느꼈습니다. 두 곡 너무 좋네요. 오늘 방백. 만일 시인들이 얘기하듯 인생이 꿈이라면 항해에서는 이러한 상실감이야말로 긴긴 밤을 보내는데 가장 좋은 환상이다. 찰스 다윈이 쓴 비글호 항해기의 결론 부분의 한 대목입니다. 다윈은 5년 동안 온갖 악천후와 역경을 딛고 세계 각지를 항해하며 생물학 저수를 뛰어넘는 인류학적 보고서를 만듭니다. 이제 몇 시간만 있으면 인생의 새로운 항해를 시작하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입학 축하드리고요. 하지만 새로운 항해를 떠나는 일에 불과하다는 것도 다 아실 테니까 모두 건투를 빕니다. 오늘 끝곡은요, 킹스턴 루디스카의 시작입니다. 들려드릴게요.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영원하리라